그때는 이 감정 처리가 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교사 맞는가 머리를 쥐어뜯지. 그때는 우울하죠,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가요. 근데 학교 오면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는 관계들이 있지만 또 선생님들하고도 있잖아요. 그냥 진달래랑 돌멩이랑 까마귀는 달빛한테 누구예요? 동료죠. 그리고 그런 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같은 동료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니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좋을 때도 이야기하지만 어려울 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버틸 수 있는 힘도 그 진달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이 무지개에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올해는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추진력까지 있는 거야, 교사에. 둘이서 이렇게 할 때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한테. 작년보다 올해가 그럼 더 행복한 거네요? 그쵸. 저는 올해가 더 행복하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불안했고 또 아이들 상황도 그래서 제가 정말 아침에 나갈 때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래갖고 불어 더 태양의 기운을 많이 마신다고 태양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서 반짝이는 태양을 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운차게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많이 놓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그 대안학교 교사로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괜히 굉장히 많이 시달렸는데 올해는 나 있는 자체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꾸며도 내 진실성을 아이들한테 보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편안하죠.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래서 올해는 진짜 편안하고 즐거워요. 내년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내년은 다 가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 교사를 진달래가 저한테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표 교사를 하면 좀 덜 즐겁겠죠? 근데 이제 또 희망사항은 그냥 지금 만난 애들을 호흡을 같이 해서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애를 만나기도 싶기도 하고 내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해요. 근데 만약에 대표 교사를 맡게 되면 아이들하고 만나는 횟수가 없죠. 그냥 그 학교 교사회나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진달래는 뭐 해야 내년에? 진달래는 이제 그냥 우리 저나 돌멩이 같은 교사가 되는 같이 하면서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거든요. 대표 교사를. 그 짐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대표는 이사회도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어린 상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부담스럽죠?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도 그때 저는 수능을 봤는데 거짓말! 봤죠? 제가 8학번인데 진짜요? 아, 그때도 수능 있었어요? 이름이 달랐어도 이름 안 본고사. 아니야, 예비고사는 없고 그냥 시험 한번 딱 보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약대를 가라. 또 무리를 했으면 지방대는 갔을 것 같아요, 의대를.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철부지였던 것이 간판. 학교에서도 또 간판을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근데 약대는 또 구멍가게라 가기 싫었어요. 구멍가게 아줌마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 점수 따라 간 거예요. 전공이. 뭐죠? 저는 생물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워낙 생물을 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점수 따라서 그냥 비슷한 생물학과 가자. 그래서 그거 제가 원서 안 썼어요. 얼마나 무책임했는데. 제 친구가 사온 원서 하나 남았다 그래서 그냥 썼어요. 대학 때는 뭐 했어요? 어떤 학생이었어요? 대학 때 모범생이었죠. 도서관에 많이 가고 장학금도 타고. 어떡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허무해진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그래서 학교를 한 학기를 안 나갔어요. 내가 왜 학교를 꼭 다니고 이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방구석에 막 틀어박혔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아서 한 학기 쉬고 그리고 학교를 갔죠. 근데 워낙 따는 학점이 있어서 그냥 졸업은 제때 했어요. 네.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운동에도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사회학적으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아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굉장히 재고 두려워하고 그래갖고 낯가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전면적으로 못했죠. 옛날에 뭐 10대 때나 20대 때나 이렇게 상상했던 미래랑 몇 %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나랑 100% 달라요. 저는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리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우연히 대학 때 교직을 이수했고 그리고 여자가 갈 길이 없잖아요. 생물학과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교직 이수한 게 큰 힘이 돼서 학교로 빠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원 반가워. 다시 또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엄마는 내가 생각했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지금 네가 보기엔 내가 어떠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죠? 제 친구들 보면 이렇게 그냥 아이 키우면서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책도 그런 사람이 만족해요.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계속 재충전해가고 긴장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변한 거는 저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큰 소득이에요, 저한테. 근데 막 되게 지치거나 그럴 때 없어요? 그냥 저는 되게 열심히 살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되게 몇 년 동안 하여튼 뭔가가 좀 쌓여가면서 이제 막 그 손을 쓸 수 없이 막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열심히 살거나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원래 나랑 다른 사람에서 그게 가능한 건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저는 이제 2년 차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아직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는 새내기잖아요. 집에 있다가. 그래서 그런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아침부터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면 토요일 되면 몸살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월요일 되면 다시 반짝해서 또 나오고 다시 토요일 되면은 다시 또 몸살이 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해요. 몸 좀 사려라.
근데 그렇게 막 몸 아프고 그러면은 되게 막 다 회의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뭘 좋다고 그렇게 아파가면서 하면. 그런 생각 가끔 들 때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아이들이 있고 내가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쯤 이렇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게 끝이 없대요. 진짜요? 그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를 누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이렇게 쌓아온 저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쌓는 데 있어서 지금만큼 힘은 안 들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준비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교과과정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근데 계속 쌓이다 보면 그래도 문은 아니잖아요. 그쵸? 바닥은 아니니까 조금 쌓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노련해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안정감을 찾고 힘을 덜 들 거라고 생각해. 작년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뭐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이 닿아서 온 거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만히 보고 들어가서. 맞아. 그 최근에 그 비슷한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지리산에 갈 때 그런 산을 되게 저 못 가거든요. 잘. 그래서 갈 때 뭘 갖고 가면 되냐고 그 푸른바다한테 물어봤더니 겸손한 마음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물어봤었거든. 겸손한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아이 잡다산 껌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선택을 내가 했구나. 어려운 길을 가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준비하고 막 나중에 이제 써먹어요 우리. 있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줘. 그 질문지 있는 거. 제일 친한 친구야.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그러니까 한 명만 말해야 되는데 진짜 많다. 힘이 되는 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은 친구도 못 만나. 대안학교 오면서 친구도 못 만나는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중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이 졸업을 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는 대학 가고 그 친구는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힘이 될 어려울 때는 그 친구 가장 힘이 돼요. 그냥 그 든든하게 지켜봐주는 존재예요.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지금 결혼을 작년에 해갖고 이제 걔가 이만한 친구 보고 왔어요. 시간은 쪼개고 내려놨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 걔가 이만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가본 거야. 진달래한테 친구들 다 없다 여기 오면. 새로운 친구들 만났잖아요. 돌멩이와. 그렇죠. 여기 과천으로 그럼 이사 오신 거예요? 그 방금. 그렇죠. 이제 1년 됐죠. 1년 거기 1개월 다니느라고. 여기 오고 그래서 작년에는 변화가 굉장히 저한테도 많았어요. 새로운 일을 했고 과천이라는 낯선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 전학시키고 딸도 공교육에 있다가 지금 자유학교 다니죠. 우리 아들도 일반 과천에 있는 학교 다니다가 분당에 이후로 옮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한꺼번에 변화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봐주지도 못했지, 자기 환경도 다 망했지.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나로가 굉장히